네, 국내외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보셔야 될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안타깝게 일별 이 등락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제 좀 짚어주신 바 있는데요.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봐야 될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증시 모두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 미국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이 국채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어제도 이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금리 인하 확률, 그러니까 25bp,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지금 15% 정도로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 50bp 확률이 떨어지면서 3.96%, 거의 4.0% 근접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채금리 다시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은 고용이 좀 덜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큰 혼란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용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많아졌는데 다시 이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뎌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유가도 올라갔고요. 국채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많이 나왔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민을 할 때,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고민을 할 때는 매도가 훨씬 우위입니다. 매도가 훨씬 빨리 나오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땐 매수가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매도가 좀 더 강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매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하락을 했죠.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분위기 좋았어요. 엔비디아는 4%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이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상승폭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허리케인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유가도 많이 올랐죠. 이스라엘, 이란도 그렇고요. 허리케인도 그렇고 유가도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도 4% 돌파를 했는데 11월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사실 11월은 여전히 금리 인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25bp 인하할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인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결을 할 확률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사실 시장이 좀 무서울 때는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때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래죠. 분명히 11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확률이, 금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데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나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악재들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미국 증시의 모습들이 있었고, 이 모습들이 시장, 3대 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만들어주면서 특히 나스닥이 1.2% 하락하면서 하락이 좀 더 깊었죠.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0.9에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좀 있으면 발표가 되겠는데 장시작 직전에 좀 발표가 되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 국내 시장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이 상당히 국내는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못하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온다라면 시장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을 도리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좀 당겨오는 경향이 있죠. 좀 더 한 번에 좀 털어내고 향후에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는 기술주보다는 이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죠.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화학, 철강, 기계 다 중국이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에는 이 전기전자 섹터는 삼성전자 매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어제 외국인의 순 매도가 3천억이 외국인의 순 매도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한 3천억 정도 때까지 늘어났다가 장 막판에는 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순 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을 때에 이 매도가 대부분 삼성전자였거든요. 결국은 사실 삼성전자가 장이 끝났어도 굉장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5,400억 순 매도를 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매도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쏠려서 그렇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는 전기관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뭐 가격이 좀 싸다라는 분석들이 기관 쪽에서는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기관들이 이 6만 원 정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담는 그런 모습들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보여줬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목을 해보시고 삼성전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앞으로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하락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오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네, 금융주에 좀 집중을 해보겠고요. 10월과 11월에 다시 금융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던 금요일에는 이제 충당금 축소해서 실적 기대감까지도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또 밸류업과 관련해서 엮여져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로 볼까요? 네, 우선은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죠. 그러면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첫 번째 금리 인하 했고 두 번째 금리 인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긴축 기조한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 했고 50bp라는 예상보다는 좀 더 큰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채권시장은 굉장히 명확하게 대응을 했죠. 시장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주도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금융주가 지금 반응을 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금융주 주가가 하락했죠. 금리 인하가 좀 멈춰주는 게 금융주에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금리 인하 직전에는 시장 금리는 모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직후부터는 시장 금리의 방향성 어떻게 갈지 항상 첫 번째 금리 인하 다음에는 좀 시장은 긴장을 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 하고 나면 추세가 금리 인하구나. 그래서 방향이 아래쪽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 금리 인하했다고 시장이 섣부르게 하방이구나, 인하 추세구나라고 바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 두 번째 금리 인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할 때까지는 시장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었거든요. 방향성이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봤을 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향성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두 번째 금리 인하 직후에는 시장 금리의 움직임은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세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확실하게 좀 기다려보겠다. 두 번째 금리 인하 딱 그 금리에서는 시장 금리도 하락이 좀 멈추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금리가 두 번째 금리 인하 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금리 인하까지 보면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금리의 횡보기 때문에 하락이 좀 멈춰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면 9월 말에 밸류업 지수가 공개된 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융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포함되지 않은 금융주들이 예상보다 훨씬 좀 많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2024년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1월과 2월 그리고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8월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밸류업 얘기가 이때 강하게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1월과 2월에 금융주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심심했었던 특히 은행주와 보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8월은 공통점이 있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
또 뭐 괜찮게 나왔지만 실적보다도 이때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계획들이 대부분 좀 나왔었죠.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약간 레인지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주주 환원책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강해졌습니다라는 얘기가 공통점이었습니다.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10월과 11월에는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실적도 나오죠. 10월과 11월에 실적 나오면서 실적 발표 때 밸류업 얘기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기업들 여기에서 또 한 번 발표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까지 10월과 11월에는 또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를 좀 다시 한번 여전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KB금융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5.6%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있었죠. 밸류업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지수 발표 직후에는 이틀 동안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면 3분기는 호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책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려는 노력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KB금융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일날 그때 밸류업에 못 들어갔던 게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잡을까요? 네, 사실은 이 당일날이 어떻게 보면 그날이 기회였죠. 주가가 8만 원대, 사실 8만 원도 무너졌었죠. 지금 다음 날 보면 8만 원 무너졌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8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별로 하락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은행주들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업이라는 기대감, 배당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을 올려놓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 10%, 수익률 10% 정도, 9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밸류업과 관련해서 KB금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조선주입니다. 다시 시작된 우려감이 있지만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선은 좋은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어떠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우선 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나빴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KSE 조선업 지수 살펴보면 2024년 연초 대비 31.9%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 보면 국내 지수는 별로 못 올랐죠. 좀 하락했어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31.9% 많이 올랐죠. 국내 모든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 수익률 1등이 조선업 지수거든요. 조선업 주가 상승을 왜 했는지 이 당시에 좀 살펴보면 이 고선가 물량,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좀 더 비싼 그런 배들의 매출 인식이 이제는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생산도 안정화가 됐죠. 후판가, 외주 가공비, 전체적으로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선종이 조선주들이 원하는 이런 선종들에 대한 수주가 이 상당히 시황이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는데, 2분기만 좀 놓고 보면은 2분기에는 조선업 지수는 코스피를 훨씬 언더퍼폼, 훨씬 하회하는, 수익률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업 지수가 2분기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13.7%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7.8%고, 하락 섹터 1위는 반도체고요. 그 2위가 조선업 지수거든요. 가장 낮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는 sek터 중에 하나로 바뀌었는데, 이때 원인을 살펴보면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있었고, 현대제철 중국 후판 반덤핑 제소가 되면서 철강석 구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나오면서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 발주권 국내 조선업체들도 기대를 했는데 중국 조선사가 독식했습니다. 이러면서 2분기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좀 덜하죠. 어제 종가 지금 보면은 1344원입니다. 유동성 많이 풀려서 환율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떨어지죠. 환율에 대한 영향력 여전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주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원가가 올라간 부분들, 지금은 조선
이 내년까지 도크가 꽉 차 있습니다. 더 물량을 받더라도 내후년 3년 뒤에 이 인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어주는 조선업체 우위의 시장이거든요. 소비자 우위의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선 가격에 녹일 수 있다라는 점. 후판 가격 상승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의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주 독식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선은 아니거든요. 물론 물량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만 컨테이너선보다는 3년치 일감이 여전히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중국 상황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선주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주로는 현대 미포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 실적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보여지고 고마진 선종 뭐 LPG선 위주로 선종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내년 실적 개선 가파른데 4분기부터 수익성이 좀 유의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 HD 현대 미포조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좀 큰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우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당장 시장에서는 이 화학주, 철강주, 뭐 정유주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추가적으로는 소폭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9만 원이 지금 121선이죠. 살짝 밑에 하방으로는 한 5% 정도는 조금 열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봤으면 좋겠고요.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상당히 가파라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1만 5천 원, 이 전 고점 부근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뭐 10만 5천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11만 5천 원 목표가 잡고 1차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뭐 건설주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GS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살짝 잊어버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사실 관심주를 좀 골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건설주들 보면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죠. 3분기 좀 비수기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민감주, 중국 관련된 종목들 주에 좀 더 주목하고 있고 뭐 반도체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좀 이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다른 건설주들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우선 좋습니다. 3분기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10%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좀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주 가이던스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플랜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고 실적 반등에 대해서 플랜트가 워낙 캐파가 큽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으로도 계속적인 실적 반등 기반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호실적 그리고 플랜트 쪽에 있어서 플러스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이 건설주들 대형 건설사들도 이 시장 PF 우려감들 뭐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면서 작년까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한 대형 건설사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삼성물산이 남영동 재개발 수주했다는 얘기도 또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방 보십니까? 네, 우선 GS건설도 이 HD 현대미포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죠.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방으로는 한 5% 정도는 열려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5% 정도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 3분기 실적 좋고요. 4분기도 좋습니다. 건설주들 실적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 이전 고점 부근이죠.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하 방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대장주 KB금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으로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95,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올 여름에 참 좋았던 조선주 중에서 HD 현대미포입니다.
수익성이 강하게 개선될 수 있고 높은 마진을 남기는 선종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11만 5천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자주 언급을 해주십니다. GS건설입니다. 3분기 호실적과 그리고 또 플랜트와 관련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전고점 2만 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